첫 번째 비례 원칙 했고 평등 원칙 보죠. 평등 원칙은 쉬워서 자 평등 원칙은 쉽게 말하면 국민한테 행정 작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간단히 요약하면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하는 거 금지하는 거예요. 불합리한 차별 금지. 그러면 야, 불합리한 차별 금지면 반대로 얘기하면 합리적 이유 있으면 차등 대우해도 괜찮다는 말이죠. 문제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불합리한 차별 금지. 그리고 또 그 옆에 뭐 있어?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상대적인 평등이야. 누구나 다 무조건 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같은 경우는 같게 취급하고 뭐 다른 차이점이 있으면 다르게 취급하는 걸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 개념. 그죠? 자, 이거 한번 물어보자. 우리 일반 행정 공무원들은 이제 체력 시험은 안 보잖아. 그냥 필기 보고 면접 보잖아. 근데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시험은 체력도 봐. 필기 붙고 나서 체력 시험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 나왔다고 그러지. 여자들은 체력 시험 볼 때 팔굽혀펴기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 무릎 대고 해. 바닥에 무릎 대고. 응?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남자들보다 체력 기준을 좀 낮춰놨어. 그거만 점수 그렇게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야 경찰로 업무하는데 이 범죄자하고 다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데 뭐 남자든 여자든 다 강한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건 다 똑같은데 뭐 남자는 여자는 왜 체력 기준을 낮추냐 이렇게 이런 게 말이 많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앞으로 이 기준을 바꾼대. 응? 바꾸는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될까? 예를 들면 100m 팔굽혀펴기 몇 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남자나 여자나 선천적으로 남자가 더 체력이 강하지 않냐? 힘이 세고 그러니까 이 차등을 좀 두는 게 나을까? 이런 문제가 바로 역시 이런 이 평등하고 논란이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상대적 평등의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판례 2를 기역 니은 이렇게 써놨지. 뭐 외울 건 아니고 우리가 평등 원칙이란 뭐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걸 금지하는, 그러니까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법을 적용할 때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대우는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응? 또 니은번 평등권이라는 것,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공권력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경우에 이 평등권 침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한마디로 지금 다 요약했지? 합리적 이유 있어서 차등 대우하는 건 일단 괜찮다.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게 문제다. 상대적인 평등 개념이다. 그렇지? 그런데 이 평등 원칙은 또 이런 게 하나 또 있어요.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차별 대우, 즉 차등 대우하는 건 허용을 하되 그것도 너무 과도한 차등하면 또 평등 원칙 위반이야. 응? 두 가지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등 대우 일단 허용. 근데 또 합리적 이유 있다고 과도한 차등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응?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불합리한 차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예전에 군복무하고 오면 5점 가산점 줬는데 이거 불평등하다고 없어졌어요. 그 자체가 불평등한 것이다. 근데 두 번째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차등 대우하는 게 허용되더라도 과도한 차등 대우라면 또 이거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입니다. 그 사례로 셋째 줄에 보면 이제 국가유공자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주는 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등 대우로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어떤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그 취업이나 뭐 공무원 시험에서도 가산점을 줘요. 근데 예전에 얼마 줬냐면 10점의 가산점을 줬어요. 그래서 10점 가산점,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5점 가산점 이렇게 되는데 5점 가산점이 없어졌어요. 이제 군복무. 그러니까 이제 일반 수험생들하고 10점의 차이가 나. 이건 너무 차등이 크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문제 제기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어서 허용은 되는데 너무 10점의 격차는 너무 크다. 줄여야 된다고 헌법재판소 결정해서 지금은 원칙이 5점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과도한 차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여담만 풀어보죠. 그러니까 2번은 중요한 거야. 합리적 이유 있어서 차등 대우해도 과도한 차등은 또 안 된단 말이야. 응? 3번은 이제 이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건데 이른바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기존에 불평등 대우를 많이 받아왔다 이거야.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여자들 많이 남자들에 비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어. 그래서 그동안의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대하는 적극적 조치. 예를 들면 뭐 똑같이 승진 대상자가 있어도 여성을 우선적으로 승진시켜준다. 왜냐면 우리 뭐 일반 기업도 그렇지만 공무원 조직에도 대부분 이 높은 사람은 남자가 대부분 많고, 고위직은 이제 여자들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승진 기회가 있다면 둘 다 승진 대상자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여자를 지원하는 이런 게 이제 이른바 적극적 조치라고 하는데 적극적 조치가 이게 평등 원칙에 합치되는 거냐 이게 논란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건 특정 개인을 우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이 과거 역사적으로 우리의 불평등하게 불합리하게 불평등 대우를 받아온 걸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계속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평등이 정착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하는 그런 적극적인 우대 조치. 요거는 이제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가 그래갖고 시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뭐 여성 할당제 이런 거죠. 역사적으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예전에 그런 거 있었다. 지금은 양성 고용 목표제라는 제도로 시행이 돼요. 여러분들 시험 공고문 나오면 그런 게 있어. 근데 예전에는 여성 고용 목표제라고 시행이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 여자들이 공무원의 거의 소수일 때 가지고 만약에 공무원을 100명을 선발하는데 목표가 뭐냐면 목표 여성 20%, 여자 합격생 20%가 목표야. 이렇게 발표를 해. 그래갖고 시험 봐서 일단 커트라인으로 100등까지 잘라. 근데 여자가 20명이 다 찼다. 그러면 뭐 별 조치가 필요 없는데 여자가 18명이 합격했다. 그럼 20% 미달했잖아. 그러면 이 100명 합격시키고 추가로 여성을 탈락자 중에서 고위 성적 고다음 차점자를 2명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였어. 근데 이걸 이제 예전에 오해를 해가지고 남자들 측이 이거 뭐 여자들만 우대한다 불합리해. 남자들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야. 그냥 일단 성적 순대로 100명 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성만 20%가 안 된다 그러면 추가 합격시키는 정도 고 미달된 거.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남자든 여자든 고용 목표 이게 딱 있어. 그래갖고 어느 쪽이도 아마 20% 정도가 안 되면 남자가 20%가 안 돼도 추가 합격시키고 여자가 20% 안 돼. 이게 양쪽 다 똑같이 하는 제도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우대받는 직렬도 있어. 교육행정직 뭐 이런 게 교사 채용이지 이런 데는 오히려 남자가 우대를 받아. 여성들이 훨씬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거든. 그러니까 소수 남자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데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 자, 이건 여담. 자, 근거. 평등 원칙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또 최근에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에도 명시돼 있어. 그래서 헌법은 그냥 읽어만 보자. 헌법 우리나라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선언돼 있고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 평등 원칙을 딱 명시하면서 행정청은 행정기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선언돼 있다. 자, 읽고 지나가자. 자, 기능은 뭐 특별한 건 없고 동그라미 1번 국가의 모든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헌법적 원칙으로 법을 불평등하게 제정하는 것도 금지하고,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는데 평등 원칙에 어긋나게 법률을 제정하면 그건 무효화시킵니다. 또 행정, 법을 집행하는 행정도 마찬가지고 뭐 읽고 지나가자. 자,
그다음에 2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에 이해를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 밑줄 평등 원칙은 두 번째 줄 끝에 비법규인 행정규칙을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의 기능을 한다. 이거 일단 밑줄. 지금 설명하기는 앞서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결론만. 응?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행정규칙은 비법규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국민하고 사이 효력 있는 법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행정조직 내부의 법으로 공무원들한테 이제 지키면서 업무 처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돼? 공무원들이 그에 따라야 되거든. 그거 안 따랐다가는 징계를 받거든. 그러니까 실제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행정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할 때도 이제 평등하게 해야만 하고, 그동안에 해오던 거와 다르게 누구한테 불평등하게 불이익하게 조치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위법으로 인정을 하거든. 응? 그렇게 되니까 조직 내부의 법에 불과하고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없는 비법규라고 일컬어지는 행정규칙을 마치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처럼, 왜냐면 반대로 얘기해봐.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법의 행정규칙을 불평등하게 적용해 버리면 위법이 돼버리는 걸로 인정을 하니까 결국 국민하고의 효력이 있는 법처럼 만드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응? 그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자, 요거 앞에 중요한 단어 위법한 작용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행정기관이 그동안 누구한테 영업 허가를 A한테도 내줬고 B한테도 내줬고 이렇게 해왔어. 과거에 어떤 영업 허가를 쭉 해왔어. 허가를 내줬어. 근데 A하고 B한테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이게 위법한 것이었다고 판명이 났어.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위법한 허가였다. 판명이 났어. 그래서 이제는 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런 거야. 이제. 그런데 C가 자기한테 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해왔어. 그래서 허가를 못 내줍니다. 그랬더니 C가 뭐라 그래? 나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A나 B한테는 허가 내줘놓고 왜 나는 안 내줘? 그럼 뭐야? 불평등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행정기관이 근데 그게 위법이라서 더 이상은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응? 아니 위법한 작용도 평등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 통할까? 그런 주장 들어줘야 돼? 행정기관 그럼 해줘야 돼? 그럼 거기서 끝나나? 또 다른 사람도 나한테도 허가 내줘. 안 내주면 불평등이야. 그럼 계속 위법한 허가 계속 내줘야 되면 법치행정은 무너지는 거야. 따라서 과거에 해왔던 조치들이 적법한 조치였을 때 그거하고 누구한테 불합리하게 불평등하게 조치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적법하게 해온 조치를 비교해서 과거에 해왔던 조치가 위법이었는데 그걸 평등을 내세워서 나한테도 위법한 조치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허용될 수 없어요. 응? 그래서 그 얘기야. 과거 해왔던 위법한 작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평등 원칙을 내세워서 나한테도 동일한 조치 해줘 이렇게 요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고 행정기관도 그렇게 해줄 의무는 없다. 응? 자, 위반 효과 및 구제는 특별한 원칙이 없으니까 아까 비례원칙하고 마찬가지야. 읽고 지나다. 자, 그 다음에 자,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좀 넘어가도 될 거야. 이건 뭐 넘어갔대.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 바로 가서 42쪽에 보면 평등원칙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 또 오른쪽에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이렇게 두 개 있죠. 거기 파트가 잘 나오는데요. 평등원칙 위반된 사례 1번. 1번을 보면 여기 공무원들이 4명이 있었어. 근데 이 4명이 지금 아직 근무 중은 아니고 근무하려고 지금 당직 근무 대기 중이래. 응? 근무 대기 중에 좀 심심해하고 넷이 모여가지고 화투를 쳤대. 고스톱 같은 걸 친 거야. 근데 돈 내기는 아니었대. 응? 쳤는데 이게 화투놀이 하다가 걸린 거야. 적발돼서. 그래가지고 이 공무원의 무슨 성실의 뭐 위반, 품위유지 뭐 위반, 응? 사무실에서 화투 쳤으니 그래갖고 징계를 내린 거야. 징계를 했는데 웃겨. 징계가 같이 화투 친 4명 중에 한 명은 제일 무거운 징계 파면시키는 거는 자르고 공무원 신분 박탈하고 퇴직금도 반밖에 안 줘. 응? 그런 가장 센 징계를 했으면서
나머지 3명만은 그냥 뭐였대? 가장 가벼운 견책이라는 거랬대. 두채주름. 견책이라는 걸 이제 이게 한자로 보면 뭐야? 그러니까 뜻이 꾸짖고 반성하게 하는 거야. 원래 본 뜻은 가장 낮은 징계거든. 그래서 세 사람은 견책을 위한 가장 낮은 징계인데 유독 한 명만 제일 무거운 파면을 시킨 거. 응? 이거는 이 나머지 3사람하고 뭐 특별히 이 한 사람만 이렇게 더 무거운 징계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러지도 않은데 이렇게 차등을 했다면 불합리한 차별. 더 나아가 이 정도 근무 대기 중에 뭐 돈 내기도 아니고 그냥 심심풀이로 파트 좀 친 거 가지고 공무원 신분 박탈하는 파면을 시킬 정도로 이거는 그 위반 정도가 그렇게 파면을 시킬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파면은 너무 과하다 해서 앞으로는 비례원칙도 위반. 2개 원칙 다 위반이지. 비례원칙, 평등원칙 위반해서 위법하다. 이 한 명이 소송을 낸 거야. 왜 나만? 그지? 1번이 이제 시험에 잘 쓰였고,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잘 나와. 6번이 또 시험에 잘 나와. 6번 판례. 지금은 행정안전부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예전에 행정자치부라고 불렀을 때 있었어. 응? 그래서 그냥 읽어라. 행정자치부. 이 6번을 설명하면 이런 뜻이야. 그러면 우리 각 시도마다 그 청원경찰이라고 이제 고용하고 있어, 채용. 그죠? 이분은 정식 경찰 공무원은 아닌데 이제 이 청사 경비나 뭐 안전을 담당하도록 이제 청원경찰이라고 채용을 해.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 시도에 지침을 내린 거야. 뭐라고 하냐면 각 시도가 고용하고 있는 청원경찰 20%씩 줄이래. 감축시키래. 그럼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 청원경찰 100명이 고용돼 있다고 치자. 그죠? 그럼 몇 명을 줄여야 돼? 20명을 줄여야 돼. 20명 감축을 하래. 근데 어떤 기준으로 20명을 줄여야 될지 하다가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시험 봐서 뽑자. 시험 봐서 하위 성적자 20%를 자르자. 그랬더니 또 시험 봐서 자른다는 또 약간 반발이 있네. 어떤 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이 무슨 학력 갖고 뽑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학력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약간 반발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을 봐서 뽑는데 학력을 기준으로 2집단으로 구분해. 그래서 여기 이거 옛날에 이제 학교 잘 못 다닌 분들도 이제 청원경찰로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자 그룹, 그다음에 중학교 이상 그룹 이렇게 둘로 나누자. 그래갖고 아마 이쪽에 80명이 있다고 치고 이쪽에 20명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각각 시험 봐갖고 각 그룹별로 하위 성적자 20% 자른대. 이렇게 기준을 줘. 이쪽은 얼마겠어? 이쪽에는 하위 성적자 4명, 이쪽은 하위 성적자 16명을 자르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한 것도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거야. 어느 쪽이 이번에는 불합리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겠어? 이쪽에서. 학력이 높은 집단 측에서. 그러면서 만약에 이 기준대로 하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졸업 이하자 집단은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냐? 커트라인이 60점이었어. 근데 여기는 커트라인이 80점이더라. 그럼 여기는 79점 맞고도 잘리는 거야. 여기는 60점 맞고도 안 잘려. 이 사람들이 반발하지. 청원경찰 맨 처음에 채용할 때 학력을 기준으로 따로따로 그룹별로 뽑은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기준으로 뽑았는데 이거 자를 때는 왜 학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 2집단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따로 똑같이 20%를 적용하면 이쪽만 불리하다. 이게 받아들여진 거야. 그래서 이거는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기준이다라고 인정됐다는 거. 이거 시험에 알아둬야 돼요. 6번. 그리고 7, 8번은 아까 했고 그 다음에 9번 꼭 하세요. 9번. 자, 예를 들면 인천시 의회에서 조례로 뭘 정했냐면 인천시 의회에서 이제 그 시 업무를 이제 감사를 한다면 시 의회에서 그럼 이제 증인을 불러. 근데 증인으로 하라고 했는데 증인으로 안 나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뭐 구급 공무원이면 뭐 과태료 5만 원, 안 나오는 거에 대한 벌로서 5만 원.
7급 공무원이 뭐 7만 원 내라. 그다음에 무슨 뭐 하여튼 이 사회적 신분 뭐 그 공무원의 계급에 따라서 과태료를 다르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 이거는 다 똑같지 않느냐. 말하면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증인으로 안 나오는 거 똑같은데 왜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과태료 X를 차등을 두냐 이거지. 응?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인정된 사례 2번. 예. 그 다음에 10번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10번은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이제 두째 줄에 그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 그냥 오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첫째 줄에 보면 개발 제한 구역 나오는데 어떤 개발 못하도록 제한된 어떤 야산 같은 데다가 그 전기 공급하는 시설을 변전소라든가 하여튼 뭐 전기 공급 시설을 설치하면 이 그 산림을 훼손하고 개발 제한 구역 목적을 어기잖아. 그런데 어느 아파트라고 하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무슨 전기 공급 시설을 개발 제한 구역이 야산에다 설치한다. 그럼 거기다가 그렇지 거기 두째 줄에 그렇지 않은 다른 전기 공급 시설에 비해서 5배나 응? 그 야산 훼손 부담금 물린 거 있지? 5배씩이나 물린 것은 과도와 불평등이다. 응? 이렇게 인정된 사람. 자, 그다음에 그 밑에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 사례 1번 판례. 1번 판례 보면 이건 또 벌써 20년 전의 일, 30년 전의 일이다. 그죠? 여기 보면 전화 교환 직렬이라는 얘기 나오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 전화하는데 무슨 전화 어디로 바꿔달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바꿔달라고 그리고 전화 교환은 안 통하지. 옛날에는 어디로 전화하려면 뭐뭐로 어디로 전화하면 중간에서 교환원이 받아서 어디로 연결해 주시면 연결을 해주는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야. 어쨌든 근데 이 전화 교환 직렬의 정년이 일반직보다 5살이나 낮게 해놨다는 거야. 그런데 전화 교환 직렬은 24시간 근무 체제. 응? 8시간씩 근무한다고 치면 교대로 돌아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낮 근무하다가 또 밤 근무하다가 이러면 이거 사람 건강에 안 좋대요. 암도 많이 걸리고 생체 리듬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응? 그래갖고 이게 특히 전화 교환 직렬을 종사하는 이분들이 99%가 다 여성이었대. 여성이 아무래도 이렇게 이 교대 근무를 계속 막 주야가 하다 보면 체력이나 그런 면에서 많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정년을 좀 짧게 해놓은 거 다른 일반직보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인정한 사례 1번. 2번도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뭐 이건 교사들이 뭐 비위를 저질렀대. 응? 뭐 학습지를 어느 출판사 뭐 학습지를 채택하고 뒷돈을 받고 이런 게 오는 거야. 근데 같은 정도의 비리를 저질렀어도 어떤 위반자는 뭐 할까? 나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반성하고, 그지? 뭐 이런 교사하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기는 아니라고 계속 발뺌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건 오히려 불합리한 거지. 차등을 둬서 제재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2번 어떻게 돼? 응? 첫째 끝에 보면 개전의 정의라는 말 나오지? 개전의 정의 그 뉘우치는 걸 말하는 거야. 뉘우치냐 아니냐 이런 거 여부에 따라 징계하는 종류, 징계 수준 이런 거 좀 달리하는 거 그건 합리적인 거죠. 그게 똑같이 하는 게 불합리한 거다. 그죠? 그 다음에 3번도 알아두세요. 3번은 개인 택시 면허를 내주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개인 택시 면허를 내주는데 여러분 개인 택시 면허는 이제 시도지사가 내줍니다. 응?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내는데 요새 뭐 택시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택시 숫자가 많아서 문제였는데 또 요새는 뭐 밤에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도 그러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전에 택시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택시 면허를 새로 잘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개인 택시 면허를 신청해서 이제 개인 택시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야. 근데 규정을 봤어. 규정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개인 택시 면허 받기 위한 어떤 요건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응? 5년 이상 계속해서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지금 한 4년째 무사고 운전 계속 하고 있어. 그러니까 1년만 열심히 하면 된다. 1년까지 아니라 4년 6개월 동안 지금 열심히 했어. 앞으로 6개월만 조심해서 운전하면 요건 갖추니까 개인택시 10,000원 받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자 6개월간 열심히 조심해서 운전한 뒤에 자기 이제 5년 채웠으니까 신청을 했어. 그랬는데 요 신청하기 그 직전에 요 사이에 뭐야? 개정이 된 거야.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을 채워야만 개인 택시 면허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개정된 법에 따르면 당신 요건 못 갖췄으니까 면허 못 내준다고 거부당한 거야. 이 사람이 열받았어. 응? 첫 번째, 아니 이 법을 규정을 개정하고 바로 시행하는 게 어딨냐? 응? 예전의 규정을 믿고 따른 국민의 신뢰라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개정을 하면 개정된 뒤에 얼마 몇 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야지 개정하자마자 바로 시행하는 게 어딨냐. 이거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걸 위반하는 걸 문제 삼았고, 두 번째는 또 이런 걸 문제 삼아. 아니 똑같이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데 누구는 무사고 운전을 5년 이상만 채우면 되고 누구는 10년 이상 채우고 이게 뭐야? 똑같이 개인 택시 운전하는데, 응? 그래서 이게 불평등한 기준이다. 이렇게 문제 삼은 거야. 응? 그런데 개인 택시 면허를 내주는 것은 이제 요건 갖췄다고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야. 요건을 구비한 자들 중에서도 또 면허를 내주고 안 내줄 거를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겠지만 시도지사의 재량이야. 응?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야. 응? 그래서 요건을 갖춰도 합리적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시도지사의 재량이다. 응? 그런데 거기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매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개인택시 면허 숫자를 조절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예전에 우리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 같은 거 하잖아.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르고 그러면 외국인들도 오고 택시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러면 그런 때는 또 면허 내주는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면허를 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택시가 너무 많다,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또 요건을 강화해서 택시 면허를 줄일 수, 면허 발급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응? 그러니까 그런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좀 강화하고 했다 그래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지 과도하게 불평등하거나 비례원칙 위반, 신뢰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응? 그 다음에 5번 판례. 4번 넘어가. 5번을 보면 우리나라 저기 대전에 가면 대덕구라고 있어. 들어봤어요? 대전 대덕구가 이제 국가 연구단지입니다. 연구단지로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대덕 연구단지 안에 거기에 규모가 넓으니까 수십만 평 되는데 거기에 법으로 뭐 해놨대요? 주유소는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정해놨는데 LPG 충전소는 허가가 못되게 금지돼 있대. 근데 아마 LPG 충전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나 보지? 근데 왜 그 규정에 거기 이 연구단지 내 주유소는 허가하면서 충전소는 허가 안 하느냐 문제 되겠는데, 이게 LPG 충전소가 더 위험성이 높대네. 그 사고, 폭발 이런 거 위험성이 더 큰가 봐. 그래서 연구단지 이런 걸 위해서 그 폭발 위험성이 더 큰 그 충전소는 상대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럴 만한. 그래서 5번. 근데 시험은 안 나오는데 6번 같은 거는 우스개로 하는 거야. 그냥 응? 이런 것도 청구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노래방에서는 원래 술 못 팔아요. 응? 근데 술 먹었지? 노래방 가서 술도 먹어봤지. 그러니까 이게 몰래 하는 거지. 응? 근데 원래 법에는 노래방에서는 술을 못 팔게 돼 있어요. 응? 근데 이게 노래방 업체가 왜 한국 사람들은 이 노래하면 꼭 술하고 같이 음주 이 가무가 곁들여, 노래와 춤하고 술하고 다 곁들여진 게 우리 한국인들 특성인데 왜 노래방 하면서 왜 술을 못 팔게 하냐? 응? 왜 저기 여기 보면 유흥주점 이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 이런 데는 허가를 술 팔게 하면서 응?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졌지. 예? 근데 노래 연습장은 이제 청소년도 들어가는 곳이고, 응? 노래방은 우리가 노래 연습장이라는 게 보통 노래방이야. 응? 그다음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아예 청소년이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단란주점은 술 팔고 또 뭐냐면 노래까지 허용하는 곳이야. 더 센 게 유흥주점. 유흥주점은 술 팔고 노래도 하고 춤까지 허용되고 또 접대부 고용까지 되는 데가 유흥주점이야. 하여튼 뭐 그러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함정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9번 판례. 9번 판례 보면 거기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저기 강화도 같은 데 가니까 이 가정이야. 내가 강화도 같은 데 가니까 거기에 아주 오래된 성당 건물이 있어. 아주 그 건축 양식도 특이하고 우리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건물이 있어. 자그마한데 근데 여기가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경치도 좋고 건축 양식도 특이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관광객들이.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뭐 인천시장이 했든 뭐 강화 군수가 있든 천주교 성당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있다면 이 부근에 개인 땅들이 있는데 이 부근에 개인 땅들을 강제로 땅값 보상해서 강제로 뺏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여기 뭐 A 땅도 있고 하는데 여기를 딱 이 구역을 지정해서 여기에 있는 개인 땅들을 강제로 수용을 해서 여기를 잘 정비하는 거야. 그리고 관광지 육성. 응? 이랬더니 개인이 반발. 야 이거 뭐 천주교라는 특정 종교 우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야. 근데 이거는 특정 종교를 우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종교적 관점이 아니라 여기를 관광지로 육성, 문화관광지로 육성을 해서 지자체의 어떤 수익도 확대하고 이런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떤 특정 종교를 우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종교적 관점이라 역사가 오래되고 유서 깊은 그런 어떤 관광 자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우대가 아니다. 그래서 운동화 씨가 관련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최근에 나온 판례가 뭐냐면 특별한 건 없네. 12번 정도 이게 한 번 정도 딱 그냥 넘어가도 돼. 12번 판례 그냥 읽고만 넘어가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우리 저 집회 시위 많이 하잖아. 요새도 많이 나오지만 저 아마 문재인 대통령 내려간 양산에서도 맨날 집회 시위하고 그죠? 한다는데 자 이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이게 건물 밖에 옥 외에서 집회 시위하려면 경찰에 사전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안 하고 주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집회 여기 보면 신고를 안 한 집회 주최자를 처벌하고 또 신고를 안 하고 시위하는 자를 처벌하는데 이거 처벌 규정이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 정도로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한 거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집회는 일정한 장소에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게 집회고 시위는 이게 움직이는 거야. 이동을 하면서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시위가 뭐 교통소통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잖아. 그러면 신고를 안 하고 시위하는 자들에 대해서 더 신고 안 하고 집회하는 자들도 무겁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똑같이 처벌하냐? 이거 문제 삼았는데 그거는 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만든 거다 입법자라. 그렇지만 아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라는 거 있지? 자 여기서 자기가 누구냐면 행정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읽어봐. 1번에 의해서 쉬운 말로 그러니까 일단 딱딱한 말로 어려운 말로 행정청은 상대방 국민과의 관계에서 같은 종류의 사안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삼자에게 내렸던 어떤 결정 기준에 구속된다는 법원칙이다 이렇게 써놨어, 그렇지? 응? 이걸 좀 쉬운 말로 풀어보면 행정기관은 스스로 업무 처리 기준, 응? 행정기관이 스스로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해서 그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해오고 있다면 행정기관이 스스로 정한 사무 처리 기준 또는 과거의 업무 처리는 선례가 있다면 다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돼? 불합리하게 다르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용적으로 뭐와 똑같을까? 평등원칙하고 똑같아요. 응? 내용적으로는 평등원칙과 똑같은데 어디에다 초점을 둔 거야? 행정기관이 스스로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 어떤 업무 처리 기준이나 그동안의 업무 처리의 선례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응? 내용은 평등원칙과 똑같아. 다만 행정기관이 스스로 만든 기준이나 선례에 따라야 된다는 원칙이다. 평등 적용하도록.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1번 정도만 보고요. 쌍가루 2번 근거에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우리 대법원리도 헌법적으로 뭐가 된대 다. 평등원칙도 근거가 되고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신뢰보원칙도 근거가 된대요. 왜냐면 국민들이 어떻게 느꼈어? 행정기관이 이렇게 쭉 과거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업무 처리하는 걸 봐왔어. 그러면 나도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한테도 똑같이 기준을 정해서 동일한 조치를 해주겠구나 하고 믿었는데 신뢰를 했는데 나한테만 불리하게 다르게 적용하면 이게 신뢰보호 위반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그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근거에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 모두가 자기구속원칙의 근거가 된다 그런다. 응? 중시.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는 좀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쌍가로 5번 적용 요건 및 한계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선례가 존재해야 돼. 응? 선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 누군가한테 업무 처리한 선례가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걸 나도 신뢰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똑같이 해달라. 또 나한테 다르게 하면 왜 평등원칙에 위반되겠냐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평등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행해진 어떤 선례가 있을 때 주장하고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선례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것도 그동안에 해왔던 행정조치가 뭐였어야 돼? 적법한 조치였어야 동일하게 나한테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에 해왔던 조치들이 위법하다면 행정기관에게 동일한 기준을 정해서 동일한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인정 안 되죠. 그래서 적법일 때만 적용된다. 그죠? 자, 그 정도로 하고요. 판례 알아보기로 바로 가요. 판례 알아보기 하면 자,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응? 자, 앞부분에 자꾸 이제 행정규칙이란 말 나온다. 그죠? 아까 행정규칙 뭐라 그랬죠? 행정기관이 만들어놓은 기준.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 내용적으로는 뭐 공무원들 근무하는 기준도 있고 뭐 업무 처리하는 기준인 것도 있고 뭐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고 공무원들에게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에게 지키라고 만든 그런 규범들을 행정규칙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주의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법이지만 여기서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한테 어떤 상황에는 영업정지 3개월하고 어떤 상황에는 영업정지 6개월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한을 행사하는 기준을 상급기관이 정해놓은 거 재량권 행사의 준칙을 정해놓은 행정규칙이 그 규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되면 그 관행이 된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믿겠어? 나한테도 그와 똑같이 행해지겠지. 과거에 했던 거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믿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에 따라 그죠? 아까 얘기했었지? 평등원칙 아까 배운 평등원칙이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상대방 국민과의 관계에서 과거에 적용해왔던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자기구속 그러니까 행정기관 지가 만들어놓은 행정기관들이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그 기준에 따라야 될 구속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이
국민하고에도 효력 갖는 법처럼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됐죠. 헌법재판소가 이 얘기가 3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응? 1번은 헌법재판소 결정이고 3번은 대법원으로서 내용적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밑줄 친 데 읽어보면 둘째 줄에 뭐라 그랬어요? 행정규칙이나 행정조직의 내부 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이루어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 즉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응? 따라서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조치가 조직 내부에서 있는 행정규칙에 위반되게 해줬다. 그래도 이거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인 조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이 정한 규칙 안 따르면 징계받습니다. 응? 그래서 징계 사유는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국민에게 곧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헌재 결정 똑같이 나오죠. 행정기관이 상급기관이 정해놓은 어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이 정해졌는데 그때로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행정기관은 국민하고 사이에서 평등 내지 신뢰 원칙에 따라 스스로 만든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자기 구속을 당해야 되고 그죠? 이런 얘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1번하고 3번은 같은 얘기라고 봐도 돼요. 1번만 잘해도 되고 4번은 어떻게 돼요? 여기 밑줄 쳐주세요. 재량 준칙의 공표만으로는 이게 키워드예요. 공표가 뭐야? 국민들에게 이런 업무 처리 기준 만들었어야 하고 공표만 한 거야. 그럼 아직 되풀이 시행됐나요? 그렇지 않지. 공표만 된 단계에서는 아직 그 관계된 국민들에게 뭔가 믿을 만한 뭔가 선례가 없잖아. 한 건도. 그러니까 뭔가 신뢰를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공표만 되었더라도 이게 되풀이 시행되지 않은 이상은 뭔가 국민들에게 그 평등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선례도 없고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도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다 하는 걸 주장하기가 힘들어지겠지. 응? 이런 얘기 4번. 그리고 5번은 또 얘기가 뭐 있어? 첫째 끝에 중요한 단어가 위법한 행정처분이. 과거에 그동안 해왔던 조치들이 뭐라는 거예요? 위법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행해진 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이었다면 위법이 밝혀진 이후부터는 이제 똑같이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없지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해줬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인 때는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자기가 그동안에 위법하게 해왔던 것에 구속을 받아서 똑같이 위법한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 국민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인정 안 된다는 거야. 응? 이것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실제 공원 구역과 다르게 측량을 하고 표지판을 설치해 놨다가 그러니까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으로 여기를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 그리고 그것은 여기다가 이제 뭐 울타리를 치고 뭐 표지판을 세우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했는데 측량을 잘못했어. 그래갖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원래 이제 국립공원 구역인데 측량 뭐 한 거를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국립공원처럼 이제 측량이 돼서 여기까지 울타리 치고 여기다 뭐 표지판 설치하고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이제 개인 땅이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국립공원이 아닌 걸로 돼 있었단 말이야. 진짜는 국립공원에 속하는 거였어. 근데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만으로 국립공원 경계로 측량이 돼서 여기가 개인은 이게 이제 국립공원에 안 들어간 줄 아는데 나중에 이게 잘못 측량하고 했다는 게 밝혀져서 국립공원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경작 같은 거 못합니다. 뭐 이랬더니 이제 반발한 거지. 응? 그래서 근데 그동안에 알면서도 이게 안 고친 게 아니라 모르고 있다가 십수년이 지나서야 착오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여 수정한 조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고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자기구속의 원칙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보고 다만 여기 판례 정도만 보면 돼요.
이따 우리 연습 문제 할 텐데 다 풀 수 있을 거야. 응? 보고요. 그 다음에 원칙이 나오는데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하죠. 제일 중요한 원칙.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원칙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내는 원칙. 오늘날 중요한 원칙. 그래서 올해 시험에도 나왔고, 응?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여기 안에 페이지 봐. 신뢰보호 원칙 되게 많아. 문제를 그만큼 한글도 많죠. 그만큼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영역, 응? 문제들 부분도 많고 다른 건 뭐 좀 쉬운 편이라서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하는데 신뢰보호 원칙은 조금 힘들어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양이 많아서 쉬었다가 바로 한 번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쉬는 시간.